안녕하세요. 니들코티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러블리한 원형 쿠션 커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디자인은 제가 만든 지가 한 5년 정도 꽤 오래전에 만들었던 디자인인데 그동안에 이제 공방에서 수업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약간 소재와 이런 약간 좀 디테일을 조금 변경을 해서 패키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뜨는 과정을 이제 천천히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거고요. 색상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오트밀 색상, 바탕색이 오트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베이지 색상, 베이지에 이제 꽃 색깔이 두 가지 톤이죠. 근데 요 오트밀 바탕에는 꽃이 이렇게 이 구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꽃 색상은 바꿔서 선택하실 수 있게 제가 옵션으로 넣을 생각이고요. 요 꽃은 실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꽃 한 송이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집에 뭐 여러 가지 소품이나 블랭킷 많이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꽃 색상 짜투리 실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실을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에는 이 바탕색에 들어가는 면사랑 도안만 포함이 되고 이제 꽃 색상은 필요한 분만 추가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핑크 그리고 오렌지로 두 가지로 구성을 할 거고요. 네, 실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는 빈센트 코튼 18합을 이용했고요. 18합 코튼이 보통은 3호나 4호를 사용하는 굵기가 많죠. 그런데 빈센트 코튼 18합은 약간 더 도톰해서 5호 바늘, 3mm 바늘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뭐 뜰 때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에 걸리는 느낌은 부드럽고요. 떠놓은 결과물이 약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사가 블랭킷을 뜨는 그런 부드러운 종류가 아니라 가방이나 뭐 파우치, 쿠션 커버에 적당한 그런 약간 힘이 있는 그런 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색상은 오트밀 색상이고 색상 번호가 351번이에요. 이거는 이제 표백이나 염색을 하지 않은 그 자연 생지, 광목 생지 같은 색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이지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도 가방 뜰 때 또 쿠션 커버 뜰 때 많이 사용하는 301번 베이지 색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지금 이 디자인에 우리 이 로맨틱 가든 원형 쿠션 커버에 잘 어울리는 아주 화사한 그런 사랑스러운 색감이에요. 색상 번호는 317번인데 색상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라이트 피치? 아주 연한 살구색. 네, 그런 색이에요. 약간의 핑크 빛이 돌죠? 오트밀하고 비교해 보면 그죠? 약간 둘 다 뭐 밝고 화사한 색인데 네, 요거는 조금 더 핑크 톤이 도는 네, 그런 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상 모두 이 디자인에 참 잘 어울리고 가운데 꽃을 얹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에요. 소파에 뭐 다른 쿠션들이 있어도 같이 좀 잘 어울리면서 또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그러면 실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혹시 다른 종류의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람 수를 좀 알려드리면 일단 굵기는 비슷해야 돼요. 5호 바늘에 적당한 그런 굵기로 선택을 하시고 지금 이게 80g이거든요. 저는 5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5볼에서 약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400g 350 이상 들어갈 거예요. 400g 정도, 면사 400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재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는 빈센트 코튼 351번 오트밀 색상 선택해 봤고요. 요 가운데서 실자락 이렇게 뽑아서 원형 쿠션의 앞면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서 원형코 늘리기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시작할 때 가운데 구멍 없이 꽉 오므리는 방법 있죠? 매직링을 할 거예요. 왼손에 실을 잘 이렇게 걸어 주시고 꼬리실을 밑으로 여유 있게 좀 더 내려서 엄지손가락에 그대로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 바퀴를 감아서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걸어서 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슬을 하나 더 해서요,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엄지를 빼서 이 모양 그대로 잡아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이요, 요 꼬리실이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나와 있고 지금 이 링 안에다 뜰 건데, 여기다 뜨는 동안 이게 따라 들어가거나 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반대로 잡으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으면 지금 뜨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뜨면서 이 실이 같이 말아져서 여기가 세 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숨어 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당겨서 오므려야 되는데 잘 안 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이지 않게 두 바퀴 돌려서 요 꼬리실은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그리고 여기 전체를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이지 않게 딱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 바늘 들어갈 자리만 살짝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슬 하나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기둥코 하나라고 치고요. 우리 한길긴뜨기 할 때 기둥코를 3개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3개. 근데 지금 우리 원형 늘리기를 할 건데요. 한길긴뜨기 원형 늘리기 할 때 빼뜨기, 기둥코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쭉 선이 이음새가 표시가 나잖아요. 그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빼뜨기, 기둥코 없이 뜨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에 꽃을 나중에 가운데다 꽃을 붙일 거라서 좀 가려지기도 해서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방법, 기둥코 세우고 이 기둥코를 한 코로 치는 거, 그렇게 해서 원형 늘리기 하시면 되겠고요. 한길긴뜨기 익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12코로 시작해서 12의 배수로 8단까지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원형 96코짜리 원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스킵하고 다음 단계를 봐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둥코 없이 뜨는 방법은 제가 라인 썸머햇 하고 프릴 미니백, 미니 프릴백 설명할 때 그때 영상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단은 그냥 기둥코 세우고 시작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게요. 기둥코 없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를 뜨고요. 링 안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이거를 한 코로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양을 보시면요, 한길긴뜨기에서 코 머리가 아직 없는 모양, 여기 기둥코 없이 짧은뜨기를 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뜨기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한길긴뜨기의 중간 기둥 모양이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요거를 한길긴뜨기 하나 떴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뜨고 그 다음부터는 한길긴뜨기를 이 링 안에다가 떠주세요. 이렇게요. 첫 코가 조금 애매하게 생겼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연결을 해주면 똑같이 한길긴뜨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뜬 거예요.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12코를 뜹니다. 네, 이렇게 12코를 다 떴고요. 여기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떠놓은 코드를 쫙 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실 두 가닥이 잘 보이죠? 튼튼하라고 이렇게 두 바퀴를 돌려놨는데 이 꼬리실을 당겨 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죠. 그럼 이것만 쭉 당기면 이 고리가 잘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움직인 이 실자락을 여기 이 구멍에서 이렇게 뽑아내듯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당겨 보세요. 그러면 뒤에 있던 고리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최대한 안 보이게 다 오므린 다음에 다시 꼬리실을 당기면 이거는 꼬리실하고 연결되어 있던 고리라서 쭉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이 없게 원형을 오므려 주시고요. 요거는 다음 단 뜰 때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놓고 감싸서 떠주세요. 여기서 바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뜨는 동안에 약간 여기가 다시 풀어져서 구멍이 살짝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꽉 당긴 다음에 다음 단에서 감싸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첫 코랑 마지막 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빼뜨기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첫 코, 아까 처음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로 이렇게 첫 코 만들었죠. 얘는 좀 지금 키가 작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두 번째 코,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 있어요. 여기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요 고리를 걸고 그대로 뒤로 나갑니다. 고리를 걸고요.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아까 첫 코에 키가 작았던 그 첫 코 위에 코 머리 같은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되면 빼뜨기랑 기둥코 이음선 티나지 않게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뜬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리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세게 이렇게 당겨버리면 한 코가 없어지거든요.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똑같은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실 때요. 지금은 제가 설명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손에서 실을 풀었는데 요 실 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잡고 있는 상태 그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고리가 요 정도, 이제 평소보다 약간은 조금 더 느슨하게요. 요 정도 크기로 좀 위로 들어 올려 주시고 이 상태 그대로 다음 단을 기둥코 없이 뜹니다. 이 상태 그대로요. 방금 빠져나왔던 코, 이 코 있죠? 이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를 뜨고 사슬 하나를 뜹니다. 요게 두 번째 단 첫 코예요. 그리고 요 실자락 우리 감싸야 되죠. 여기다 진행하는 방향 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은 각 코마다 두 코씩 떠서 24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를 방금 뜬 거랑 같은 구멍에 바늘 넣어서 이때 요거 감싸야 되니까 바늘 등에다가 이렇게 같이 걸쳐 놓고 한길긴뜨기를 뜨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첫 코에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에 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요 꼬리실 요거 움직이지 않게 딱 잘 잡으시고요. 그 자리에도 두 개, 이렇게 해서 코마다 두 개씩 24코 만들어 주세요. 24코가 됐고요. 여기 마지막 코는 그 전단에 이렇게 코 걸어서 마무리할 때 지나갔던 그 실자락이거든요. 여기 바늘 넣을 때 약간 다른 데랑 느낌이 좀 달라요. 좀 더 두꺼운 느낌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다 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워두는 코 없어요. 모든 코를 다 떠서 24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모양이 있으면 여기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때는 숫자를 세어 보시고 24코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자락 지금 뜨면서 이렇게 감싸 줬거든요. 뒤에다가 이렇게 빼놓고 나중에 여기 길이 맞춰서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단 다 떴을 때 요 고리를 살짝 늘려서요. 이렇게 바늘을 빼고 왼손에 여기 실 풀지 않았죠? 그냥 뜨던 모양 그대로 놓고요. 여기 두 번째 코, 얘가 조금 키 작은 거, 요게 첫 코죠. 그 옆에 두 번째 코 머리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와서 실 갈라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이때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실자락 있죠? 이게 바늘의 밑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바늘의 위에 있으면 여기서 또 꼬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실이 바늘의 밑에,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 요 고리를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여기다가 걸쳐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첫 코 위에 코 머리 모양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요. 요 사슬이 요게 고리가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요 정도 여유 주시고 그 상태 그대로 여기 코의 머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여기서 방금 빠져나온 바로 그 코요. 그 코 밑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하나,
요게 이제 세 번째 단의 첫 코예요. 세 번째 단의 규칙은 둘 하나 둘 하나 반복해서 36코 만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멍에 하나를 더 뜨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두 코가 됐죠. 그리고 그 옆에 코에 한 코. 이렇게요. 여기에 두 개 떴고 여기에 하나. 그러면 그 옆에 두 개 뜰 차례죠.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 개, 그 옆 코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둘 하나 둘 하나 12번 반복해서 36코를 만듭니다. 마지막 한 코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바늘 넣어서 이때 너무 두껍게 여기서 이렇게 푹 넣으면 실이 이렇게 콧등까지 같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지 않고요. 요거 앞쪽에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요. 요렇게 두 가닥만 걸쳐지게 이렇게 넣으세요. 넣어서 마지막 코 하나를 떴습니다. 그러면 36코가 됐어요. 또 첫 코랑 연결해 볼게요. 바늘 살짝 위로 들어서 바늘 빼고 요 실자락의 위에 바늘이 이렇게요. 실이 바늘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코 머리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 고리를 잡아서 걸어서 그대로 뒤로 빼기. 그리고 너무 꽉 당기지 않고 비슷한 크기로 간격을 맞춰 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한 개 뜨고 사슬 하나.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이 지금 연결 지점인데 첫 코랑 마지막 코 만나는 부분인데요. 빼뜨기 기둥코 할 때보다 훨씬 티나지 않게 깔끔하게 연결이 잘 되고 있죠. 뒷면을 한번 보면요, 안쪽에서는 살짝 결이 그 부분이 약간 더 티가 좀 나긴 해요. 여기가 연결한 지점인데 네, 뒷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서 모양 예쁘게 이렇게 간격 잘 맞추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은 48코를 만드는데요. 4단의 규칙은 둘 하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뜨고,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두 코가 됐죠. 그 옆에 한 코, 또 그 다음 코에 한 코. 이렇게요. 그러면 그 다음 코에 두 개 뜰 차례죠. 하나, 같은 자리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떴고요. 그 옆에 하나, 다음 코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규칙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12코, 두 개씩 떠서 24코, 둘 하나 둘 하나 해서 36코, 둘 하나 하나 해서 지금 48코를 만듭니다. 그리고요, 여기 약간 볼록해요. 지금 뜨면서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그렇게 완전히 평평하지 않죠. 우리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원형을 뜰 때 13코 또는 14코를 떠야지 이렇게 완전히 평평한 모양이 돼요. 그래서 바닥 깔개라든가 무슨 뭐 받침 아니면 뭐 방석 그런 걸 만들 때는 시작코를 13코나 14코, 그건 이제 또 실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또 있죠. 그렇게 잡는데 12코로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살짝 둥글게 오목하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당겨 뜨나? 아니면 코가 모자라나? 잘못 떴나? 혹시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살짝 둥글게 내려가요. 왜냐면 우리 원형 쿠션이잖아요. 이렇게 납작한 방석이 아니고 원형 소물에다가 씌울 거라서 이렇게 너무 평평하지 않게 제가 12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둥근 모양으로 원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4단 마지막이에요. 코 늘려놓고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 뒤에서 앞으로, 실은 바늘의 밑에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고리 잡아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뺍니다. 이렇게 너무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모양 맞춰주시고 방금 빠져나온 그 코로 기둥코 세우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요게 5단 첫 번째 코예요. 5단의 규칙은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짜리가 3개 나옵니다.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서 2코 만들고요. 그 옆으로 하나씩 3번, 각각 한 코씩 3번 이렇게 뜨죠. 그러면 둘, V 모양으로 한 구멍에 2개 들어간 자리, 한 코 뜬 거랑 2코 뜬 거는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12번 반복해서 60코 만들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5단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이 규칙 보시면요, 6단에서는 처음에 2개, 하나짜리가 하나, 둘, 셋, 4번. 요 괄호 안에 있는 규칙을 12번 반복하면 72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7단에서는 처음에 2개, 하나짜리가 5번. 이렇게 해서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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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84코. 8단에서는 앞에 2개, 하나짜리가 6번. 이렇게 해서 96코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첫 코와 마지막 코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반복해서 3번, 4번 보여드렸고, 네, 원형이 그렇게 평평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반 접어 볼게요. 접었을 때요, 완전히 평평한 거는 여기가 일직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이만큼 비어 있죠? 네, 요 정도 둥글게 약간 살짝 오목한 모양으로 원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막 눌러서 피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구불구불 울고 있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 원형 둘레 코수에 비해서 한길긴뜨기의 길이가 너무 짧을 경우에, 그러니까 원 둘레에 비해서 원지름이 짧으면 둘레가 더 많기 때문에 비율상 약간 울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바짝 당겨서 뜨지 마시고요. 네, 적당 간격으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8단 96코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무늬 설명 들어갈게요. 네, 빼뜨기 기둥코 없는 방법으로 12코씩 8단까지 늘려서 96코짜리 지금 원형판이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9단 뜰 차례인데 9단부터는 두길 앞걸어뜨기 기법이 나옵니다. 네, 걸어뜨기를 이용해서 좀 입체적인 무늬를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형 쿠션 솜 크기에 맞을 때까지 원형 사이즈가 계속 또 늘어나야 되겠죠. 네, 코를 늘리면서 무늬가 들어가는 지금 9단에서 코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96코 맞는지 한번 코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늬 뜨면서부터는 우리 지금 사용했던 이 빼뜨기 기둥코 없는 방법 있죠? 요거를 계속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빼뜨기 하고 기둥코 사슬 3개 세우는 방법으로 해서 네, 올라갈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8단의 마지막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하던 요 방법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첫 코랑 마지막 코 연결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구멍에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사슬을 2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9단부터는 한 바퀴 돌아오면 마지막 코 여기에 뜨고 여기 요 맨 위에 있는 요 사슬에 빼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그 옆으로 한길긴뜨기 1개씩 2번 이렇게 떠주세요. 하나, 하나. 그러면 지금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3코가 됐죠. 3개 뜨고 여기 4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2개를 뜹니다. 여기서 코를 늘릴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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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2개.
이렇게 5코를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길 앞 걸어뜨기 보여드릴게요. 2번을 감아서요. 걸어뜨기는 바로 그 다음 코 머리가 아닌 기둥에 뜨는 거죠. 기둥에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나갔죠? 다시 그 코를 감싸고 앞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올 때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코 머리가 아니라 좀 더 내려가서 바늘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당겨서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이렇게요. 2길 앞걸어뜨기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이렇게 2바퀴를 감아서요. 이렇게 걸어서 실 걸고 나올 때 약간 더 앞에 당겨 주시고 2개씩 나눠서 3번에 걸쳐서 뺍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위로 당기는 정도를 여기 진행하는 지금 요 단의 요 높이를 일정하게 이렇게 맞춰준다 생각하고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 떠볼게요. 바로 다음 코는 여기. 지금 여기에 떴기 때문에 바로 다음 코는 여기 있죠? 이 코의 머리에 일반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둘, 또 그 다음 코에 3개, 이렇게 하나씩 3번을 뜨고 4번째 코에 2개,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뜨고 4번째 코에 2코 떴어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5개 떴죠? 그러면 2길긴뜨기 2번 감아서 걸어뜨기 할 거니까 내려가서 기둥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나오고 둘, 둘, 둘 이렇게요. 또 2번 감아서 다음 코에 기둥에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위에 부분 이 구멍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더 내려가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감싸주세요. 크게 감싸주세요. 그리고 걸고 나와서 2개씩 2개씩 이렇게 뺍니다. 2길 앞걸어뜨기 이렇게요. 이거를 반복을 해서 여기 끝에까지 한 바퀴 돌아올게요. 이거를 반복해서 여기 끝에까지 넣어주세요. 9단의 끝부분 잘 봐주세요. 여기 2길 앞걸어뜨기 2코로 딱 끝나게 돼요. 여기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뜨고 사슬 2개 이렇게 올렸거든요. 여기 첫 코 있죠? 거기에 이제 빼뜨기를 할게요.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V 모양으로 코 머리 모양 보이시죠? 여기 V 가운데를 갈라서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2가닥 걸리게. 왜냐면 한 가닥만 걸면 이렇게 구멍 커져서 안 예쁘죠? 2개 걸리게 꼬아진 것까지 같이 2개 걸리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여기 걸어뜨기 한 부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때 요 걸어뜨기 사이에 한길긴뜨기가 지금 5코씩 있죠? 5코 중에 가운데 거에다가 지금 이번 단 무늬를 뜰 거예요. 일정한 규칙이요. 요 걸어뜨기 2개 사이 5개 중에 딱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간격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2길긴뜨기 2개 뜨고 여기에 빼뜨기 하면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바늘의 위치가 여기에 있죠. 근데 지금 무늬는 요 5개 중에 가운데 코 여기에다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늘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를 2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뜨기를 요번 단 시작할 때 하나, 둘, 3번을 하는데 왜 빼뜨기를 여러 번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고 도안을 보시는 게 좋겠죠. 첫 코에 빼뜨기 했고요. 2번째 코 머리에 또 넣어서 그대로 다 이렇게 빼기.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코
여기까지 빼뜨기로 이동 하면은 이 칸의 딱 가운데 위치에 지금 바늘이 왔어요. 여기에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요 같은 구멍에 뜨고요.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또 그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하나 더, 이렇게 해요. 보세요. 요 한 코에 한길 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2개가 전부 같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길 앞걸어뜨기 했던 부분은 그대로 쭉 이 무늬가 이어지게 돼요. 이때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여기 요 걸어뜨기 무늬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 옆에 사슬을 하나씩 넣었어요. 사슬을 하나 뜨고요. 2번 감아서, 여기 걸어뜨기 했던 거는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바늘 넣기가 편해요. 이렇게 바늘 넣어서요. 걸고 나와서, 이때 뭐 심하게 많이 들어 올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간격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여기 요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또 2번 감아서 다음 코에 이렇게 기둥에 바늘 넣어서 걸고 나와서 2개씩, 요 걸어뜨기 2코는 계속 똑같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갈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2길 앞걸어뜨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칸에 또 떠볼게요. 사슬 하나를 뜨고요. 한길 긴뜨기를 여기 요 5코 중에 가운데 코 하나 둘 건너가서 요 가운데 코,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 2개, 사슬 하나, 또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2개, 이렇게 뜨고 사슬 하나 뜨고 2번 감아서 여기 걸어뜨기 했던 자리 있죠?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2길 앞걸어뜨기, 이렇게 무늬를 반복하면서 또 한 단을 떠주세요. 네, 무늬 나오고 있죠? 점점 이제 무늬의 모양이, 이제 여기 걸어뜨기 모양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번 단 10단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10단의 마지막 2길 앞걸어뜨기에서 이렇게 끝났고요. 빼뜨기 하기 전에 사슬을 한 번 더 합니다. 사슬 하고 여기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거, 요 한길 긴뜨기 머리 바로 옆에 이렇게 찾으시고요. 이렇게 꼬여있는 2가닥이 같이 걸리게, 왜냐면 당겨도 이 부분 구멍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가닥 걸리게 바늘 넣는 거죠. 그리고 걸어서 그대로 다 빼기. 이렇게 하면 첫 코와 마지막 코 연결이 됐고요. 이제 이 무늬는요, 계속해서 요 가운데, 요 한길 긴뜨기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렇게 사슬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또 한길 긴뜨기를 계속 뜰 거예요. 여기에서 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빼뜨기를 했을 때는 바늘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늬 뜰 자리까지 빼뜨기로 바늘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코 머리 있죠. 여기 다음 코 머리에 빼뜨기를 한 번 더 하고요. 여기 가운데 큰 구멍에 사슬코 갈라서 뜰 필요 없어요. 큰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우리 이 쿠션 커버는요, 계속 뜨는 동안에 이 무늬 뜰 동안 이렇게 빼뜨기를 여러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요 가운데 큰 구멍까지, 무늬 들어갈 위치까지 빼뜨기 하면서 왔고, 여기에서 기둥코 3개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단은요, 한길 긴뜨기가 3개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 밑에 단이랑 비슷한데 한길 긴뜨기를 3개씩. 그래서 여기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2개를 나란히 떠볼게요. 그러면 기둥코 포함 3코가 됐죠. 그리고 또 사슬 하나를 뜨고요. 한길긴뜨기를 그 같은 자리에, 같은 구멍에 또 넣어서 3코를 뜹니다. 이때 좀 타이트하게 오른쪽으로 딱 붙이면서요. 여기 너무 막 이렇게 가려버리지 않게요. 느슨해지지 않게 모양 잘 예쁘게 타이트하게 딱 유지하면서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사슬 하나를 뜨고요. 2번 감아서 여기 걸어뜨기 했던 자리에 이렇게 걸어뜨기 뜹니다. 이 부분은 계속 2길 앞걸어뜨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2코 이렇게. 그리고 2길 앞걸어뜨기를 하고 나면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걸어뜨기 무늬 양쪽 옆에는 사슬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규칙대로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 3코, 여러 코를 이 작은 구멍 안에다 다 떠야 되기 때문에 좀 오른쪽으로 딱 붙이면서 사슬 하나,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여기가 뜰 자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요. 좀 느슨하게 뜨면 여기가 많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만큼 가려지고 그러면 무늬가 안 예쁘거든요.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게 좀 오른쪽 옆으로 요 구멍, 요 바늘 넣는 거 보세요. 요렇게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요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또 사슬 하나, 그리고 2길 앞걸어뜨기. 네, 규칙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11단 지금 뜹니다. 네, 지금 11번째 단 다 떴고요. 이번 단도 역시 2길 앞걸어뜨기에서 끝나게 되죠. 여기서 사슬을 하나 뜨고요. 여기 기둥코 제일 위에 사슬, 여기에다가 빼뜨기 하고, 다음 단을 뜨려면 또 빼뜨기를 하면서 여기 가운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큰 구멍까지 빼뜨기 하면서 가는 겁니다. 바로 다음 코에도 빼뜨기, 또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가운데 큰 구멍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빼뜨기를 4번을 하게 되네요. 그죠? 빼뜨기 4번을 해서 왔고, 여기에서 또 기둥코를 세웁니다. 네, 지금 이제 12번째 단 뜨고 있는데요. 이번 단의 규칙은요, 여기 밑에 단이랑 똑같은데 가운데 사슬만 2개로 늘어나요. 보세요. 기둥코 세웠고 한길긴뜨기 2개를 여기에다가 뜨면 기둥코 포함 3코가 되죠. 3코가 됐고요. 사슬을 2개를 뜹니다.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를 이 구멍에 같은 자리에 이렇게요. 코가 점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구멍을 약간 더 넓혀줬어요. 그래서 사슬이 2개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2길 앞걸어뜨기. 네, 저 지금 12단까지 뜬 상태인데요. 여기까지만 뜨면 이렇게 떠서 받침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쁜 도일리 같은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무늬가 이어지면서 점점점 원형을 조금 더 늘릴 건데요. 이제 13번째 단 뜰 차례네요. 13단에서는 규칙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씩 떴던 부분이 4개로 바뀝니다. 끝에 사슬 하나 뜨고 기둥코 제일 위에 칸에 빼뜨기 하고요. 각 코마다 빼뜨기 하면서 가운데 사슬 큰 구멍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다음 코에도 빼뜨기, 여기 사슬 2개 했던 자리요. 여기
큰 구멍에 빼뜨기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을 또 기둥코 세우고 시작을 하죠. 요번 단은 한길긴뜨기가 4개씩이에요. 그래서 기둥코 세웠고 바로 이쪽 오른쪽으로 딱 붙여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코를 많이 떠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뜨면 무늬가 한쪽으로 삐뚤어진 무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둥코 포함 4개가 됐죠. 여기에서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4개를 뜹니다. 그러니까 같은 칸에 한길긴뜨기가 총 8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4개, 4개씩, 가운데는 사슬이 2개 이렇게 뜨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뜨고 2번 감아서 여기에 2길 앞걸어뜨기 뜹니다. 네, 13번째 단 마지막에 사슬 하나까지 했고요. 빼뜨기는 여기 기둥코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코가 많잖아요. 빼뜨기를 5번 하게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 여기 큰 구멍까지 빼뜨기 합니다. 코 머리 2가닥 다 모아서 그대로 여기까지 통과. 칸마다 빼뜨기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와서 큰 구멍에 빼뜨기. 네, 여기 지금 4코씩 뜨고 가운데 사슬 2개 하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이 되고 있네요. 이제 다음 단은요, 이 부분에서 요 한길긴뜨기가 5개씩으로 바뀝니다. 원형이 점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둥코를 세우고요. 이 구멍에 넣어서 지금이 2번째 코죠. 3, 4, 5, 5개를 뜨고 사슬 2개, 그리고 그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5개. 네, 요 모양 한번 봐주세요. 요 가운데 구멍에 총 10코가 들어가죠. 이렇게 좁은 공간에 코를 많이 떠야 되기 때문에 뜨고 바늘 잡은 손 쪽,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옆으로 붙이고, 왼손으로 뜨는 분들은 왼쪽 옆으로 딱 붙이면서 이렇게 양쪽 균형이 맞게 이렇게 떠주세요. 5개씩 떴고요. 여기에서 또 사슬 하나 뜨고 2번 감아서 걸어뜨기. 이 부분이 점점 뾰족해지기 때문에 걸어뜨기는 저기 밑에 내려가 있네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2개씩, 2개씩, 2개씩 이렇게 빼서 이렇게 뜹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14번째 단이에요. 네, 14단에 한길긴뜨기 5개씩, 가운데 사슬 2개, 네, 요 규칙대로 떠서 마지막에 빼뜨기를 1, 2, 3, 4, 5, 6 여기까지요. 해서 이제 15단 뜰 차례인데요. 15단에서는요, 요 한길긴뜨기는 5개씩 그대로 두고 이 가운데 있던 사슬이요, 3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둥코를 세우고요.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4개를 더 떠서 기둥코 포함 5코를 만들고요.
이제 코수가 점점 계속 그냥 이 한길긴뜨기 개수만 늘리면은 모양이 점점 여기가 많이 뾰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이제 가운데를 또 넓혀 줄게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5개 하고 사슬을 하나, 둘, 3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5개, 네, 이번 단의 규칙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5코, 5코 사이에 사슬이 3개가 있습니다. 구멍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2길 앞걸어뜨기. 이 앞걸어뜨기 부분은 계속 줄 맞춰서 지금 같은 자리에 걸어뜨기 했던 자리에 또 걸어뜨기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걸어뜨기 양쪽 옆에 이렇게 사슬을 1개씩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큰 구멍에 또 한길긴뜨기 5, 사슬 3, 한길긴뜨기 5. 이번 단에서는 요 한길긴뜨기 부분을 안 늘리고 가운데 사슬만 1코씩 더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평평하게 계속 퍼지지 않고 살짝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말려서 이제 둥글게 쿠션을 덮어서 내려가게 되겠죠.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단에서요, 무늬가 약간 바뀌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요 무늬가 이렇게 한 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다가 코를 많이 늘리면 좀 뜨기도 어렵고 형태가 여기가 많이 뾰족해질 것 같아서요. 이거를 2줄로 나눠줄 거예요. 지금 우리 뜨던 이 비슷한 무늬의 이 형태가 요 한 칸 안에 2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약간 바뀌게 돼요. 네, 제가 여기 빼뜨기 하면서 여기 가운데 구멍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기둥코를 이렇게 세우고요. 한길긴뜨기 4개가 돼야 되니까 한길긴뜨기 3개만 더 떠서 기둥코 포함 4코를 만듭니다. 이때도 요 가운데 요 구멍에 뜰 코가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딱 붙이면서 뜰 자리 남겨두고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4코가 됐죠? 이때 사슬을 하나 뜨고요. 그 같은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4개, 이렇게 뜨고요. 또 사슬 하나를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4개 이렇게 떠주세요. 그러면 한길긴뜨기가 4개씩 3번 들어갔고요. 이렇게요. 이 모양 확인해 주세요. 한길긴뜨기 4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4개, 사슬 하나, 또 4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슬 들어간 요 틈새, 요 구멍이 이렇게 2개가 됐어요. 다음 단에서 여기에다가 또 무늬를 뜰 거예요. 지금 16번째 단인데요. 이번 단 규칙은 이거의 반복입니다. 여기까지 뜨면 이 부분 걸어뜨기 무늬는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사슬 하나 뜨고 2번 감아서 여기에다가 앞걸어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또 2번 감아서 앞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많이 느슨해지지 않게요. 16단을 떴더니요. 여기 뾰족뾰족했던 부분이 이렇게 좀 둥근 형태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평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둥글게 원형 쿠션의 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가비 같은 모양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다음 단 17번째 단은 여기
사이에 지금 사슬 떴던 부분이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제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빼뜨기를요, 기둥코부터 이렇게 또 한 코에 하나씩 사슬 있는 데까지 빼뜨기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빼뜨기를 5번 하게 되네요.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기둥코를 세우고요. 한길긴뜨기 2개를 이 구멍에 떠주세요. 그러면 기둥코 포함 3코가 되죠. 3코가 되었고,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를 뜹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놓치는 게요, 제가 화면에 초점이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뜨느라고 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 그냥 뜰 때보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네, 이렇게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하나, 그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떴고요. 사슬을 하나 뜨고 다음 칸에 여기 있죠? 여기 사슬 하나 했던 틈새, 여기에 또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뜹니다.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3개. 요게 한 세트예요. 모양을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는 이렇게 쭉 한 줄로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지금 2줄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렇게. 다음 단은 또 요 사이 틈에 이 부분에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 걸어뜨기 부분은 계속, 여기는 바뀌는 게 없어요. 계속 그대로, 그 규칙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슬 하나 뜨고요. 2번 감아서 앞 걸어뜨기 해주세요. 지금 도안, 서술형 도안으로 드리는데요. 도안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괄호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17단까지 뜨고 지름을 이렇게 좀 펼쳐서요. 지름을 재보았더니 39, 40 정도 나옵니다. 쿠션 솜을 45cm를 쓸 거거든요. 근데 쿠션 솜, 항상 그 쿠션 커버를 뜰 때는 솜 사이즈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작은 느낌으로 떠야 솜이 나중에 사용하다가 약간 숨이 죽어도 좀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 유지되려면 너무 느슨하지 않게 좀 그렇게 타이트한 느낌으로 떠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 눌리기는 한 번 더 남았어요. 다음 단에서 코 눌리기를 하고요. 이제 18번째 단 뜰 차례인데 18단, 19단, 20단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반복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코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18번째 단 보여드릴게요. 네, 빼뜨기를 4번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큰 구멍까지 4번 하고 여기에서 기둥코 세우고요. 이 밑에 단이랑 무늬가 규칙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 한길긴뜨기 3개씩 했던 부분이 4개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4개요. 기둥코 포함 4개. 그리고 사슬은 하나.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4코요. 이 좀 계속 작은 구멍에 코를 많이 떠야 되기 때문에 손이 좀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사슬을 우리가 지금 하나만 하고 이 구멍에다가 여러 코를 뜨고 있잖아요. 근데 뜨기 힘들다고 그래서 요 사슬을 늘리면 이 구멍이 너무 이렇게 숭숭숭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뜰 때 좀 뻑뻑한 느낌이지만 사슬을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 떠지죠. 네. 4개씩 4개씩. 그리고 또 사슬 하나를 뜨고 그 옆칸에 여기 가운데 사슬 부분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4개, 그리고 사슬 하나,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4개, 그러면 이렇게요. 부채 모양이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사슬 하나 뜨고 2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에 앞걸어뜨기. 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반복을 해서요. 이거를 18, 19, 20단까지 네, 이 규칙을 3번, 3단을 더 반복을 해서 그럼 이제 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감싸지면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게 떠주세요. 네, 20단까지 다 뜬 다음에요. 이렇게 반을 한번 접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요. 약간 둥글게 완만한 둥근 곡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네. 둥근 쿠션 솜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평평한 원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둥글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앞면은 다 뜬 거예요. 근데 이제 둥근 쿠션 솜을 끼울 때 뒷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만들어 보기 전에는요. 네, 뒷면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물망이에요. 이 쿠션 솜을 꺼내고 세탁하고 다시 끼우고 이 과정이 좀 편해야 하기 때문에 뭐 기성품은 이렇게 지퍼로 마무리가 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뜨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느질은 또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바느질 마감을 안 하고 그냥 뜨개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물망으로 하게 되었고요. 왜냐면 여기에 어떤 다른 무늬를 넣으면 이게 나중에 오므렸을 때 이 부분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너무 두꺼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그물망으로 했고요. 그물망이 지금 언뜻 보기에는 그냥 쭉 똑같이 뜬 것 같지만 이 정도 뜨다가 사슬의 개수를 조금 줄여서 또 뜨다가 마지막에는 구멍이 좀 작아요. 사슬을 2개씩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슬 개수를 줄여서 폭이 좀 좁아지더라도 솜을 끼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계속 그냥 일정하게 똑같이만 하면 여기 주름이 또 너무 풍성해져요. 풍성하다 못해 좀 되게 둔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주름이 좀 적당하게 예쁘게 잡히게 하기 위해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슬 개수를 줄여서 구멍이 여기 처음 시작 부분보다 중간은 좀 더 작고 끝에 가면 더 작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약간 줄이면서 맨 끝단에다가 이렇게 사슬끈을 끼운 거예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여기에서 사슬 그물망 부분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실 끊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뜹니다. 네, 그물망 첫 번째 단 시작은요. 짧은뜨기 뜨고 사슬 4개, 짧은뜨기 사슬 4개,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슬은 4개고요. 그 짧은뜨기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여기 20단 뜬 데 보면은 사슬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도 사슬이 있고 여기 한길긴뜨기 4개, 4개 사이에 여기 가운데도 사슬 한 코 있죠? 여기 그리고 그 옆에
여기 구멍 있는 곳, 또 여기 네코네코 사이에 여기 가운데 사슬 있죠. 그리고 여기 두길 앞걸어뜨기 2개 나란히 있잖아요. 양쪽 옆에 하나씩 사슬 있죠. 이 부분이 전부 짧은뜨기가 들어갈 자리예요. 이 규칙을 가지고 해보시면 보세요. 여기에서는요 처음에 그냥 짧은뜨기 안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사슬을 할게요. 여기 지금 기둥포에 빼뜨기 해 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셋, 4개를 뜹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여기에 뜨는 거예요. 사슬코 가르지 않고 그냥 큰 구멍에 감싸서 짧은뜨기 1코, 그리고 사슬 4개요. 그리고 일로 가서 여기 큰 구멍에 감싸서 짧은뜨기 1코, 그리고 또 사슬 4개. 요 사슬은 너무 헐렁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냥 바늘에 딱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4코 지나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짧은뜨기, 또 사슬 4개, 그 다음 여기요. 여기 두길 앞걸어뜨기 1곳 바로 옆에 큰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사슬 4개, 여기에도 하나 넣어주세요. 이쪽 큰 구멍에 짧은뜨기.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슬 4개 뜨고요. 여기 4코 사이 틈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사슬 4개 짧은뜨기, 또 사슬 4개 여기에 짧은뜨기, 사슬 4개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사슬 4개짜리 고리를 쭉 만들어서요. 한 바퀴를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에 사슬 4개를 하고요. 여기 처음에 했던 고리가 보이면 이 부분에 짧은뜨기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처음에 했던 고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고리 그냥 가운데 큰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러면 단 구별이 없어져요.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사슬 4개를 뜨고요. 다음 고리에 가운데에 짧은뜨기, 사슬 4개,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이렇게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에 뜨고 여기, 그 다음 다시 여기, 이렇게요. 그죠? 단구별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슬 4개짜리 이 고리를 10단 정도를 뜨는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뭐 여기에서 이제 약간씩 어긋나면서 이렇게 옆으로 시작점이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그거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게 정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기 처음에 했던 이 고리서부터 그냥 1, 2, 3, 4 이렇게 세어서 대충 10단 정도. 네. 뭐 꼭 10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사슬 4개짜리 고리를 뜬 다음에 이 사슬을 3개로 바꿔서 또 한 12단 정도 또 그렇게 뜨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사슬 4개 짧은뜨기 반복하면서 고리를 뜨고 있는데요. 이 몇 단을 떴는지 볼 때요. 고리의 개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면 잘못 세게 되는 거고요. 옆으로 이렇게 라인이 있죠? 이게 구멍을 한번 세어 볼게요. 여기 한길긴뜨기 떴던 거 바로 그 위에 여기 구멍 있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작점이 어딘지 뭐 꼭 자세히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기둥코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다른데 한길긴뜨기로 뜬 거랑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죠. 기둥코 있는 부분 여기가 시작점이잖아요. 그 바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가 첫 번째 고리, 여기가 마지막 고리입니다. 근데 이거 모양 보고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막 자세히 정확하게 찾으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어봐서 대충 10단 정도 떴다 했을 때 이제 사슬을 3개로 줄여서 뜨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넓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슬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사슬을 하나, 둘, 3개까지만 뜨고 다음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막 지금 뜨다 보면은 어디부터 사슬을 3개씩 떴더라? 그게 또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요, 지금 여기 사슬 3개로 바꾼 부분에 표시링이나 표시링 없는 분들은 옷빈 아니면 다른 색깔 실 여기에다가 걸어서 표시를 해두세요. 그러면 이 자리부터 요 사슬 3개의 짧은뜨기 이 고리를 12단까지 떠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중간 그 사이즈 확인을 위해서 솜을 한번 끼워 봤어요. 여기 아까 사슬 3개로 바꾸면서 핀을 여기에다 표시를 했거든요. 핀 걸린 데서부터 단수를 세어보면요. 1, 2, 3, 4 이렇게 쭉 세었을 때 12단을 떴고요. 지금 그물망이 처음부터 세어보면은 22단 정도 떴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눈으로 그냥 봐도 이 부분은 사슬 4개짜리 고리죠. 여기는 사슬을 3개씩 뜬 부분 약간 좁아졌죠. 네, 서서히 이렇게 좀 줄어드는 느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솜을 넣고 감쌌을 때 요렇게 당겨서 좀 잡아보세요. 이게 팽팽하게 끼워져야지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가운데서 만나질 때까지 뜨는 건데 아직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요 사슬을 2개로 바꿔서 사슬 2개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하면서 조금 더 오므라지는 느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중심점까지 한 4-5단 정도 아직 남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단수가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시작점 어디인지 꼭 뭐 똑바로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손땀 간격에 맞춰서,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이 솜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팽팽하게 짱짱하게 끼워지는 느낌으로, 나중에 솜이 약간 꺼지더라도 이게 느슨해지지 않게요. 좀 이렇게 팽팽한 느낌으로 사이즈 맞추면서 이제 나머지 단을 떠주시면 되겠어요. 앞모습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 걸어뜨기 무늬가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중심부터 이렇게 주름이 잡힌 그런 느낌도 들고, 실제 주름은 아니지만 주름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나중에 이제 입체 꽃을 떠서 이 가운데 부분을 좀 채워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슬 고리를 이제 사슬을 2개씩으로 바꿔서 떠볼게요. 이제 솜은 다시 빼고 뜰 거고요.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슬 3개씩 뜨던 상태 그대로 사슬을 하나, 둘, 2개만 뜨고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4단 또는 5단 정도 사이즈 보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저는 사슬 2개짜리 고리를 4단을 더 떴고요. 이렇게 쫙 당겨서 팽팽하게 당겨서 4군데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쿠션의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모아지죠. 요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팽팽하게 쫙 당겨져서 4군데를 잡았을 때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지는 정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제가 고리를 계속 뜨다가 사슬 2개까지 했거든요. 다음 고리에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빼뜨기, 이렇게 다 빼기요. 빼뜨기로 하고요. 실을 잘라야 되니까 사슬 한 번을 더 해서 요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 사이에다가 잘 숨겨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물망이라서 숨길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안쪽 면에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짧은뜨기 있는 곳 있죠. 이쪽으로 쭉 돗바늘이나 코바늘 이용해서 실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 고리의 마지막 단 있죠? 요 마지막 단 구멍 사이로 사슬끈을 떠서 쭉 끼운 다음에 당겨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슬끈의 길이를 1m 정도, 요 쿠션의 둘레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요. 쫙 벌렸을 때 솜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길 필요도 없이 이렇게 쿠션 솜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저는 1m 정도로 길이를 뜨니까 적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슬끈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구멍 사이로 사슬끈이 그냥 쑥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팝콘 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슬 같은 모양을 하나 만들고 사슬끈을 뜰 거예요. 팝콘 뜨기 뜨는 거는요,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꽉 묶어 놓고 사슬 4개를 뜹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여기 요 첫 번째 사슬, 매듭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사슬에다 뜰 거예요. 감아서 요 첫 번째 사슬에 2가닥 걸리게 넣으세요. 요거 하나만 이렇게 걸면은 여기에 구멍이 크게 생겨서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바늘등에 이렇게 2가닥 걸리게 바늘 넣어서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너무 짧지 않게요. 이렇게 하나, 이때 조금 위로 들어 올려서 2개, 계속 같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5코 정도는 충분히 뜰 수 있습니다. 3개, 4개, 5개 이렇게 뜨고요. 팝콘 뜨기 이렇게 하는 거죠. 바늘을 빼서 제일 앞으로 맨 첫 번째 코에, 이게 기둥코는 그냥 무시하고요. 요 첫 번째 한길 긴뜨기의 머리로 들어가서 이 고리를 걸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실 이렇게 걸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동그랗게 모아졌죠? 종 같은 모양이 됐어요. 이때 여기 첫 코랑 마지막 코가 만난 요 자리가 여기가 틈새가 좀 이렇게 비어 있죠? 이 부분을 다시 채워줄게요.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슬 3개를 뜹니다. 하나, 둘, 3개.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여기 계속 한길 긴뜨기 떴던 그 구멍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해보세요. 빼뜨기. 그러면 이렇게 그 부분이 약간 채워지기도 하고, 여기 끝에 코 머리가 모인 자리는 동그랗게 이렇게 됐어요. 꽃봉오리 같기도 하고 뭐 동그란 구슬 같기도 하고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요 실은 이제 안쪽으로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부터 사슬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촘촘히. 그냥 이거는 개수 세지 않고요. 그냥 촘촘히 사슬을 이렇게 쭉 계속 떠서 1m 정도 떠보세요. 네, 이렇게 구슬 뜨고 사슬끈을 1m 정도 떴고요. 마지막에 요 실을요 50cm 정도 남기고 잘라보세요. 요거를 미리 다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 놓으면 이 구멍 사이에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끝은 나중에 이 무늬를 뜰 수 있게 실을 좀 남겨 놓고 자르는 거예요. 그거를 한 50cm 정도만 남겨서 잘라 볼게요. 그리고 요 사슬 뜬 요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이렇게 빼보세요. 코 사이로 그냥 쭉 빼면은 여기가 이렇게 매듭처럼 되고 이제 풀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큰 돗바늘에다가 끼웁니다.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서요. 쿠션의 마지막 단 있죠? 마지막 단 요 구멍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쭉 당기면 이렇게 쭉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끝에 우리 요 방울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탁 걸리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끝단 구멍으로 끼워서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시작 지점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쪽 마지막에도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무늬를 떠줄 거예요. 그리고 실을 손에다 다시 잘 걸고요. 여기서 실을 이렇게 걸고 나와서 하나, 둘, 셋 기둥코로 이렇게 3개 세우고요. 한길긴뜨기를 요 구멍에 다시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5개를 떠보세요. 같은 자리에 5개. 이렇게요. 아까 남겨뒀던 실로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5개를 떠서 하나 더 떠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바늘을 빼고 5개 중에 맨 앞에 걸로 들어가서 요거 고리 걸고 당겨서 그대로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3개 해서 여기 여기 틈새 지금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첫 코랑 마지막 코 연결한 그 사이에 벌어져 있거든요. 그 자리에 이렇게 실 걸어서 빼뜨기 해보세요. 틈새를 좀 메워주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실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하면은 그냥 여기 위에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는 사슬 3개 해서 빼뜨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슬을 한 번 더 해서 쏙 다 빼서 꽉 묶으면 마무리가 됐죠. 약간 뭐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렇게 동그란 무늬가 됐습니다. 양쪽 끝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쫙 당겨서 쿠션 솜을 꺼냈다가 끼웠다가 세탁하시고 해도 이제 요게 고리가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됐고요. 요 끝에 남은 실들은 이 구멍 속으로 좀 이렇게 숨겨주세요. 숨겨서 남는 부분은 잘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끈을 쭉 당겨서 오므려 볼게요. 가운데다가 솜을 넣었고요. 이렇게 당기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죠? 이 구멍의 위치가 뒷면에 딱 중앙에 올 수 있게 하시고, 여기에 그래도 코수가 있기 때문에 구멍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구멍이 좀 작게 오므린 다음에 끈을 묶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뒷면에 이렇게 예쁘게 주름이 잡히면서 왕만두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렇게 해서 리본으로 묶었고요. 이제 앞면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완성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솜을 팽팽하게 끼워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스팀 다림질 한번 해주시면 결이 좀 더 정리가 되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예쁘게 꽃 뜨는 방법, 여러 가지 뭐 입체꽃 뜨는 방법은 아주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별도의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또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